저는 그 서울대에서 생물학으로 학사를 마친 후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 연구소에서 이제 4년간 근무를 하고 이스라엘 이제 와이스만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대학에 근무할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첨단 기술인 다니엘 크론성 항체, 이제 모노크로널 엔티바디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임신 진단 시약 내지는 또 암 치료제 연구를 했고요. 또 이 연구를 위해서 이제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이제 함께 좀 수련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로 유학 가서 와이스만 연구소에서 항체를 이용해서 난소암 치료제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건너가서 UC 샌프란시스코, University of California,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거기에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는 이제 카이론 바이오텍 회사의 이제 체면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인해서 HIV하고 HCV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 RNA 바이러스에 관한 백신을 연구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RNA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제 바이러스는 그 유전자가 DNA냐 RNA냐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DNA는 이제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죠. 더블 헬릭스. 그래서 그 이중나선으로 돼 있어서 서로 하나가 돌연변이가 돼도 다른 하나가 돌연변이가 안 되면은 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DNA 자체는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바이러스 가운데는 이제 그 유전 정보가 DNA가 아니라 이제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RNA 바이러스는 이제 싱글 헬릭스 단일 나선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RNA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요 백신 내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는데 요거는 HIV라든지 혹은 HCV 간염, C형 간염처럼 RNA 바이러스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늘 이제 쉽게 변하고요. 이제 1990년대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카이론에 재직할 때 그때 이제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백신 개발이 이제 아주 큰 이슈가 돼서 우리 회사도 이제 백신을 이제 개발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하버드 메디컬 팀하고 NIH 우리 이제 카이론 공학 유전과 회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그거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에이즈 환자가 많아가지고 그 실제 이제 필드에 있는 그 이제 백신을 이렇게 주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HIV 바이러스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아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성공을 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효율이 한 30% 정도뿐이 안 돼서 사실 그게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했지만 뭐 성공을 못하고 스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똑같이 RNA 바이러스고 이제 mRNA 기법을 썼다고 하지만은 바이러스 자체가 매우 변화가 심해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집단 면역도 실패했다 했을 때 저는 뭐 옛날에 이제 HIV 그 백신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백신이 집단 면역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백신으로서 이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 그 이유는 백신 개발에 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보다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자체가 훨씬 더 빨리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아다니는데 이 백신 개발을 하는 팀은 뛰어다니거나 기어다니거나 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늘 변종이 생길 때 그 백신이 제 역할을 이제 못한 거지요. 예. 그래서 그 RNA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은 앞으로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DNA를 기반으로 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뭐 다수가 개발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비형 간염 백신, 요거는 이제 DNA를 기반으로 하는 그 백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은 현재로서 RNA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은 그 개발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개발이 됐는데 안전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검토를 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10개월 만에 개발됐다는 이제 보고를 듣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아주 많이 놀랬죠. 예? 되게 이제 바이러스 질환 백신 개발은 최소한 한 10년이 걸립니다. 예? 비형 간염 백신 개발을 제가 이제 포닥으로 있었을 때 이제 그 UC 샌프란시스코 이제 의과대학에서 그 전에 개발을 했는데 딱 10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백신을 개발하고 동물 실험을 먼저 해야 돼요. 독성 테스트라든지. 그래서 그 통과를 하면은 이제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도 1, 2, 3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임상 실험을 할 때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그래서 7명이나 8명이 죽으면은 그 모든 프로젝트가 스탑이 됩니다. 거기에서.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이제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생략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략이 돼서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백신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이제 끼칠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 참고로 그 우리가 백신 계약하기 전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3개월 동안 임상시험에서 122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거는 동물은 100% 죽었어요. 동물은 주면은 금방 죽어.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오케이. 근데 사람은 동물보다 굉장히 세.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몇백 명이 죽었는데 이걸 밀어붙인 거는
뭐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이거를 제가 질병청에 물어봤어요. 니네 이거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1223명이 사망하고 42,000건의 그 이상 반응이 보고가 됐어요. 그 중에 25,000건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이상 반응이에요.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허가를 했어요. 그 21년 2월까지잖아요. 우리가 백신 2월 21일, 26일부터 백신을 무슨 일이지? 와. 그냥 사실 릭 몽테니에 박사가 파스테르 연구소에 아주 뭐 탑 사이언티스트고 HIV가 그때 이제 바이러스 오리진이냐 뭐냐 이제 면역 결핍증이 오니까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종식시킨 사람이거든.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릭 몽테니에 박사는 코로나 백신을 뭐라 하면 이건 백신이 아니다. 독극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거는 뭐 이미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죠. 점심 식사하다. 오케이.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세계 최고 의학 학술지 네이처지에 게재된 그 리보솜 프레임 시프트 관련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수습이 되고 이제 진정되는 이제 국면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코로나 백신의 여러 가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해서 유명 저널에 이제 발표하게 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본에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도 아주 훌륭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본 이제 코로나 이제 mRNA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발표해서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인체 내에서 mRNA라는 것은 메신저 RNA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굉장히 빠르게 소실이 됩니다. 한 2~3분 이내에 그 자기 역할을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건 이제 그 mRNA 자체가 이제 전사체로서 역할을 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개발자들이 변형된 mRNA를 만들었어요. 그게 빨리 없어지다 보니까 코로나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못 만드니까 없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지만은 메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RNA의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딘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딘에다가 메칠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CH3, 그럼 이제 메칠레이션이 되면은, 메칠기는 뭐 DNA도 메칠레이션이 되면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래서 DNA도 그 리플리케이션 전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좀 오래된 DNA는 자연적으로 메칠레이션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정하게 되죠. 이제 그런 원리를 따서 이거를 RNA를 메칠레이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칠 우리딘으로 만든 메신저 RNA는 비정상적인 mRNA죠. 그래서 이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요 mRNA가 그 리보솜이라는 그 세포의 소기관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얘네가 mRNA를 인식을 해서 여기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엉뚱한 메칠기가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인식을 이제 잘 못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사이에 가서는 이게 또 스탑이 돼야 되는데 스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또 스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정상적인 코로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스파이크 이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프레임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 2, 3, 4, 5, 6
6번인 이게 쭉 돼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3번이 빠지면은 1, 2, 4, 5, 6 그런 순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그 DNA 그 mRNA가 메칠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리보솜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이제 비정상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정상적인 것도 나오는데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엉터리 이제 단백질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뇌세포나 그런 데서 이게 만들어지면요, 정상적인 단백질들은 우리 그 캐리어 프로테인이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를 뇌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그거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게 되죠. 그게 쌓이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이제 질환도 이제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어나고 또 요번에 이제 백신의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뭐 기억이 이제 뭐 소실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이제 발현이 되면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 저자들이 다양한 변형된 메신저 RNA를 만들어서 프레임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메신저 RNA를 변형을 시키는 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짓을 한 거죠. 코로나19 mRNA 백신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 네. 질병청은 그 시간적 개연성이라 해서 접종 후 42일 이내에 발병한 것 몇 가지 질병만 그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외부에서 유전자가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우리 세포 내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건데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백신의 이제 그 부작용 및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좀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정보 공개 요구법에 의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든 파이저 회사에 정보를 이제 공개할 것을 이제 요구해서 파이저 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1291가지의 다양한 질병이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고 이제 말한 그 내부 자료가 이제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세계인들이 이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메신저 RNA 백신이 왜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메신저 RNA를 그 둘러싸는 그런 리포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포솜이 메신저 RNA를 둘러싸는데 요거는 그 사람이 만든 리포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메신저 RNA를 둘러싸지만 이게 모든 세포에 무작위적으로 들어가요. 대개 우리 인체는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리포솜은 자기네들이 그 일정한 세포에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흉내만 낸 리포솜이기 때문에 아무 세포나 막 무작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코로나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을 상당 기간 형성을 해요. 뭐 이제 스웨덴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간 세포에서 적어도 1, 2년 사이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 네이처지에서 밝혀진 대로 불필요한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리고 뭐 이제 엉터리 이런 게 이제 프레임 시프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온갖 종류의 세포에 들어가서 다양한 부작용을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신을 맞고 뭐 40일 만에 나타나는 질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오랫동안 만들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면역 이제 체계가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좀 위험한 것은 메신저 RNA 자체, 유전자 자체가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에 무작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이게 더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신 맞고 난 다음에 그 암 유발 케이스가 굉장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런 암의 발생 또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메신저 RNA에 기반한 백신은 DNA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하고 뭐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못 쓰는 이유는 그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암 발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메신저 RNA 이거를 광범위하게 쓰면은 똑같은 그러한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mRNA를 기반한 그러한 백신은 동물 실험, 또 임상 연구 등 안정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 백신 주사 이것은 단호하게 좀 남용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세포 내에서 mRNA가 잠깐 자기 역할을 하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메실레이션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들 그냥 남아있어. 그냥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만들어내.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면역 시스템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많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그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면역 결핍증이 일어나요. 오히려. 아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래서 이제 저게 됐는데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계속 만들어내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없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네 하는 인식을 해서 그쪽으로 영향을 다 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걸렸던 그러한 그 질병을 애들이 막 걸리는 거야. 옛날에 바이러스나 뭐 그런 거에는 왜냐면 면역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른도 문제지만은 애들이 문제라고. 애들 맞추면은 완전히 면역성이 그냥 어그러져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we don't know. 걔네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냐.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이제 mRNA 메칠레이션을 시켰잖아. 메칠레이션을 시켰으니까
며칠기가 들어가서 mRNA가 만들어지면 그 비정상적인 거거든. 비정상적인 거니까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항체를 만들면은 요 메칠레이션에 대한 RNA를 갖고 있는 세포는 죽어버려요. 항체를 만들어서 그 세포를 죽이면은 살 수가 없어 세포가. 예? 이제 면역하게 이제 되게 개념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왜냐면은 메칠레이션이 된 거는 과학자들이 만든 거잖아.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든 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안 돼. 그런데 과학자들이 무식하게 만든 거는 우리 세포가 저건 내게 아니네 라고 인식을 하지. 왜냐면은 우리 면역 세포는 굉장히 스마트해. 그러니까 자연 면역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 맞지 말고. 자연 면역은 그러한 모든 케이스를 다 걔네들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자연적으로. 그래서 싸울 때는 싸우고 빠질 때는 빠지고 그리고 그게 바이러스가 다 죽으면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만들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포에서 계속 만들어지도록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 탕수육 먹었는데 계속 먹여봐. 감당 못하잖아. 살 푹푹 찌고 그냥 너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되지.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라.